뉴욕시 교육국이 초중학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무료 썸머 라이징 프로그램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퇴근길 퀸즈 자마이카 전철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치료제인 길리어드의 주사약 렘데시비르를 12세 미만에게 처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한미 장학재단 동북부 지부가 2022년도 장학생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Hi, I'm Dr. Linda Moskin, a doctor from Manhattan Public Schools. As a doctor, parents often ask me questions about the COVID-19 vaccine. One of the most common questions I get is whether the benefits of vaccination are worth the risks of the side effects. I tell them that children can get COVID-19 and can get very sick or even die from it. And with the Omicron variant, more children have been infected. Children who recover from COVID-19 can have serious long-term effects. We know that the vaccine's side effects are generally mild, and it can protect against severe illness, hospitalization, and death. And recent studies show the vaccine can also help protect against long-term effects of COVID. Vaccinating our children helps protect them, their family, and their community. If you have further questions, please call your child's doctor. Or if you don't have a doctor, you can call 311 or tell your school nurse that you want to speak to the school doctor about the vaccine. We're here for you.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초중학생들을 위해 운영하는 무료 썸머 라이징 프로그램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올여름에 팬데믹으로 저하된 초중학생들의 학력 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한 썸머 라이징 프로그램 신청이 오늘부터 오픈했습니다. 데이빗 뱅스 뉴욕시 교육감은 킨더가든부터 8학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무료 썸머 라이징 프로그램은 뉴욕시 내 킨더가든부터 8학년 학생 가운데 선착순 11만 명을 대상으로 학업 지도는 물론 예술과 야외 레크레이션,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킨더가든부터 5학년 초등학생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 7주간, 6에서 8학년 중학생들은 7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6주간, 12개월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특수학생들은 7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6주간 각각 진행됩니다.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가 제공이 되며 오전 시간에는 교사들의 학습 지도가, 오후 시간에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와 기관들의 도움으로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위한 다양한 실습 등 체험학습이 이어집니다. 어제 퇴근길 퀸즈 자마이카 전철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브루클린 지하철 총기 난사 사건 2주 만에 퀸즈 자마이카 센터 파슨스 애비뉴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25일 오후 4시 30분경 두 남성이 다툼을 벌이다 한 명이 총기를 꺼내 5발을 쏘아 총에 맞은 남성은 숨졌습니다. 숨진 피해자는 24세 마커스 베데아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두 남성은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무작위의 사건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치료제인 길리어드의 주사약 렘데시비르를 12세 미만에게 처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어제 생후 28일이 지나고 체중이 3.2kg 이상인 유아부터 렘데시비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렘데시비르는 미국에서 12세 미만 어린이들을 상대로 승인된 첫 코로나19 치료제가 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아직 5세 미만 어린이들을 위한 백신이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유아들이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제를 허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컬럼비아대 연구에 따르면 감염 초기 5일 이내에 렘데시비르를 투약하면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87%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한미 장학재단 동북부 지부가 2022년도 장학생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동북부지부 강성수 이사는 25일 본 방송사를 방문해 미 동북부 8개 주 고교생,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며 많은 학생들의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신청자는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버몬트, 뉴햄프셔, 메인주에서 올 가을 학기 기준 풀타임으로 등록한 대학생과 대학원생이며 누적 평점 3.0 이상, 재정 지원이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한인 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매년 한 300여 명의 응모해서 저희들이 70여 명, 그 중에 이제 300여 명 중에 완전히 완성한 분들이 한 200여 명 되고,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75명 정도에게 저희들이 장학금을 최소 2,500불씩 동북부 지부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학업 장려 차원에서 2022년 가을 학기에 11, 12학년이 되는 고등학생과 한국전 참전 미군의 공헌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직계 자손인 비한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도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꼭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자녀들, 꼭 돌아가시지 않았어도 됩니다. 물론 참전만 했으면 됩니다. 외국인들, 참전 용사들의 자녀들이 많이 응모해 주기를 바랍니다. 강성수 이사는 이날 기아 아메리카가 파트너십을 통해 올해 한미장학재단에 30만 달러를 기탁하기로 한 좋은 소식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5월 달에 저희들이 30만 불을 받는데 그중 27만 불은 장학금으로 2,000불씩 135명에게 지불이 되고 나머지 3만 불은 저희들 운영비로 쓰라고 하셨고, 아무래도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와 즉 서부 지역과 조지아를 중심으로 한 남부 지역에 공장이 있는 관계로 그들에게 좀 더 많은 장학금이 나가게 되고, 나머지 장학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5개 지역구에서 골고루 쓰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장학금 신청 마감일은 6월 30일 자정까지이며 재단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한편 재단은 올 9월 중순에 3년 만에 대면으로 장학금 시상식을 맨하탄 예일 클럽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주민들 3명 중에 2명이 보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이 통과되더라도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답변은 비관적이었습니다. 시에나 칼리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미 개정된 보석법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34%인 반면 반대한다는 비율은 54%에 달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50%가 찬성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 중 찬성자는 10%에 불과했고, 반대하는 비율은 민주당 지지자의 36%, 공화당 지지자의 84%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다시 개정해서 보석 심사를 강화하더라도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답변은 약 30%에 그쳤고, 범죄 감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38%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물가 상승률이 소득 증가율의 무려 3배에 달해 뉴요커들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토머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일대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오른 반면 같은 기간 소득 증가율은 2.3%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즉 물가 상승률이 소득 증가율의 약 3배에 달해 실질 소득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달 에너지 가격이 1년 전보다 무려 32.7%에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고, 교통비는 14.7%, 레크레이션 비용은 8.3%, 식료품 비용은 8.0% 올랐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 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가 상승률 8.5%보다 낮고, tampa, LA, 보스턴보다 낮지만 소득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뉴요커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시중의 돈을 걷어들이면서 물가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세계 정세가 불확실하고 물류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물가는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큰 폭의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연방독립기업연맹이 지난 14일부터 17일 사이에 540명의 중소기업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분의 2 이상이 향후 3개월 동안 판매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약 40%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이 10% 이상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현재 인플레이션율보다 한층 더 높은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용주 10명 중에 9명은 이러한 급격한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가격을 더욱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판매 가격을 올릴 계획이라고 답한 사업주들은 주된 원인으로 연료뿐만 아니라 공급과 자재 등의 비용 인상을 꼽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연방독립기업연맹은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비용을 전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세금 보고 마감 사흘 전까지 개인 소득세 신고자의 평균 환급액이 3,103달러로 조사됐습니다. IRS는 지난 15일 기준 세금 환급액 지급 건수가 7,800만 건, 지급 총액은 2,420억 달러로 납세자 1인당 평균 환급액이 3,103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환급액 지급 건수로는 전년 7,331만 명보다 6.7% 늘어난 반면 평균 환급액은 지난해 2,873달러보다 286달러, 8.0% 증가한 것입니다. 또 전체 세금 보고 접수 건수는 1억 2,254만여 건으로 1년 전 1억 1,096만 건보다 10.4% 늘었고 온라인으로 전자보고를 한 납세자도 전년보다 12.5% 늘었습니다. 세금 환급액을 수표가 아닌 통장으로 직접 입금받는 건수도 7,477만 건으로 전년보다 10.0%, 환급액은 19.0% 급증했고 세금 환급액도 3,181달러로 평균 환급액보다 78달러 많았습니다. 뉴욕주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 모독으로 오늘부터 하루 $10,000씩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뉴욕주 뉴욕 카운티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어제까지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토록 했으나 트럼프 측이 이를 어김에 따라 법정 모독죄가 적용돼 오늘부터 자료를 모두 제출할 때까지 $10,000씩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트럼프 측에 3월 3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가 3월 31일로 늦춰준 뒤 4월 25일로 다시 연장해줬으나 트럼프 측은 끝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거듭해서 자료 제출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재판부도 재판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며 트럼프 측의 행동은 법정 모독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판결을 무시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는 최악의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운영하는 트럼프 그룹은 은행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자산 가치를 조작했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매출 등을 축소하는 등 회계 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전국 주택 압류 비율이 팬데믹 이후 최고로 치솟은 가운데 뉴저지주 주택 압류 비율이 급상승해 전국 최고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아톰 데이터 솔루션과 리얼리트랙 등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에서 압류된 주택은 78,271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3배나 급증했고 지난 4분기보다는 39%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 3월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주택도 33,333채로 집계돼 2월보다 29%, 1년 전보다는 무려 2.8배 급증했고 11개월 연속 전년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뉴저지주는 792채대 한 채꼴로 경매에 회부되거나 은행에 압류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2%, 전분기보다는 59% 늘어난 것이며 791채대 한 채꼴로 전국 1위인 일리노이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고 오하이오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도시별로는 시카고 지역이 3,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시가 2,580건,
로스앤젤레스가 1,554건, 휴스턴이 1,431건, 필라델피아가 1,375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인구 대비 압류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로 535채당 한 채꼴로 조사됐고, 뉴저지주 아틀란틱시티가 600대 1로 두 번째, 노스캐롤라이나 잭슨빌, 일리노이주 락포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미천역 약국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박스로비드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주부터 약국 2만여 곳에서 의사 처방만 있으면 약국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먹는 코로나 약인 파이자의 팩슬로비드를 대량 구입해 전역의 약국에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하루에 2번 5일간 복용하고 한 코스당 $530로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먹는 알약 치료제는 코로나 초기에 복용하면 사망 위험을 무려 89%나 낮출 수 있습니다. 감염 이후 5일 안에 복용하면 88%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판매로 팬데믹에서 풍토병으로 전환시키는 시점에 진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이자의 팩슬로비드는 지난해 말 FDA로부터 긴급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파이자는 올해 8천만 코스 복용분을 생산해 미국과 세계 100여국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TKC 뉴스데스크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